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일요일입니다. 자, 아침에 돈 공부 시간 5%인데요. 자, 지난주까지 정말 바빴고 비기슈들 국뽕이 차오르는 순간 물론 제가 보는 거는 증시에 봐야 될 포인트 위주로 많이 보지만 정말 바빴습니다. 자, 9월 10월 특히 더 올랐고 11월 달은 장의 변화를 본다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물론 편안하게 들으시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같이 롤코를 잘 타주시고 특히 대상승 불국장 누리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보는 사이클 특히 빅스윙 빅머니 체이시하는 스윙 차원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정리해 좀 드리겠습니다. 자,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주말에 중요했던 한중 정상회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도 했었고 실제로 기대만큼 이슈들이 좀 나와준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제 대세 상승 같으십니까? 네. 근데 이게 불과 반년도 안 지났어요. 자, 4월 달에 트럼프가 그렇게 금융치료 받으면서 우장창 크게 급락을 시킨 이후에 4월 5월 달에 하반기 변화가 왔다. 우리 물론 오래 갖고 있었던 하이닉스 좀 팔아서 특히 삼성전자 12635, 233, 735 같은 거 패시브로 깔아두면서 우리 하반기에 기대를 좀 했었죠. 근데 그런 게 시장의 흐름들을 맞춘다기보다는 이 사이클입니다. 남들 대중하고 다르게 빅머니들이 실제로 어디로 가느냐,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렸던 섹터나 매크로든 거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이클 타는 공부 차원에서 봐주시면 편하고 재밌을 수도 있어요. 진짜 반년 만에 너무 변했죠. 지금 막 삼전 하이닉스 살라고 난리가 났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게 안 된다기보다는 2달 내내 올랐기 때문에 사이클상 살짝 쉴 수도 있고 우리 11월 달에는 딴 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도 있는 이슈들이 많아 보입니다. 우리 포트 측면에서는 되게 좋죠. 자,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 슈퍼이크 정말 큰 이슈 많았던 슈퍼이크를 마무리하면서 자, 깐부치킨에서 회식했던 젠순항, 젠순항에 갖고 온 모멘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이슈들. 주말에 토요일 더 챙겼던 11년 만에 시진핑이 방한한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드디어 저는 한중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 물꼬를 좀 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저는 수급 위주로 말씀을 특히 더 드립니다.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어디로 큰 돈들이 빅머니들이 가느냐, 우리나라 자체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명히 누가 봐도 지금은 몇 개월째 외국인 주도 장세가 맞죠. 근데 외국인 다음으로 진짜 이제 되는 것 같은데 한국 진짜 되는 거야? 늦게 들어오는 개인 수급이 들어온 것도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외국인 주도 장세였을 때 제가 오래 봤던 20 몇 년간에 그때 어떻게 시장이 변했느냐, 뭐가 주도주로 가고 코스피 다음에 정말 코스닥의 차례가 오느냐, 이거를 사례와 함께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투심이 그럴 거예요. 우리처럼 꾸준하게 잘하셨던 분들, 빅머니 체이시 하셨던 분들은 너무 올랐는데 되게 3년 같은 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팔까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거 막 따라가야 돼, 이렇게 하는 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주도주는 강력하게 홀딩, 우리는 단타 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홀딩하고 다음에 차례 올 섹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권에서 연간 전망을 다 보고 있는데 신한증권이죠. 신한금융에서 보고서가 정말 좋은 게 나와서 요거를 사례로 들면서 간략하게 브리핑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보고 당연히 여기시겠지만 주식이든 정시든 원래 정시가 경제에 가장 압축된 선행지표잖아요. 온 세상이 지금 극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가는 것만 가요. 부동산이든 정시든 경제든 되게 안 좋은 일이지만 결국 이게 나중에는 한번 커질 수 있고 한번 터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투자로 또 극차별에 대한 투자 대장주 포트를 쫓아가면서 잘 살아남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 25년 실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번 깡통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번 요새 되게 중요한 친구들 만나서 많이도 많이 해보는데 이런 실패를 안 해보면 수비를 못해. 이래 좋은 장에서도 또 개인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걸 많이 따라가신다고요. 그런 걸 제가 조심시켜 드리면서 옛날에 다 제가 겪었던 거니까. 어떤 분이 물어봐요.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박살날 때 당신 뭐 했냐, 롤코롤코 그러는데 우리 다 알죠. 작년 하반기 7월부터 30 몇 조 때리고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안 된다 막 그랬을 때 우리는 그때 알테오젠, 그다음 엔비디아,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들고 꼭 지키고 있었습니다. 딴 것들 뭐 엔비디아나 하이닉스도 10만에 샀는 게 있었죠. 22년 말에 샀던 거니까. 엔비디아도 23년 초에 샀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작년 하반기 박살 났을 때도 우리는 알테오젠 수익 많이 났습니다. 작년 하반기 알테오젠 되게 많이 올랐어요. 10만원부터 40만원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좀 덜 간다 해서
나쁠 게 아니야. 순서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빅머니 체이싱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는 대장주 집중하면서 지금은 대상서 불국장에서 수익이 팡팡 나는 올해를 체이싱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도 저랑 같이 공부해 주시는 우리 고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현재 우리는 거의 주식이 100%라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팔아드리면 현금 한 10% 내 정도 갖고 있는 거는 당연시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한다 해서 다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마디마디 될 때마다 조금씩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현금은 항상 잘 챙겨두세요. 언제든지 새 타이밍, 새 종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그 포트 공개, 뭐 공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늦게들 하셨던 우리 모치의 어머니께서 한 6만 원대 한 중후반인 것 같은데 삼전 좀 가지고 계시고요.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여러분과 정말 제가 총력을 다해서 포트를 하기 위해서 보유편향, 제가 주식을 내가 많이 하면 얼마나 내가 미치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는 주식은 되게 줄여놨다 그랬잖아요. 근래 조금 늘긴 했지만 정말 작은 비중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비트코인 좀 갖고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매일 뭐 챙겨드리고 전 세계 돈의 수급도 말씀드리지만 오늘 간단하게 제가 보는 면도 주식과 함께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서 오늘도 사이클 타는 측면에서 재밌게 공부해 보시죠. 우리나라 좋아요. 여전히 좋습니다. 약간의 속도 조절이지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미국장 네 가지는 제가 항상 그 네 가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랬죠. 뭔가 바뀔 거냐, 부러질 만한 게 있는가를 제가 수익 방어 측면에서 보잖아요. 자, 금요일 날 미국이 살짝 빠졌습니다. 선물을 먼저 보여드리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 100% 때린다, 사실은 거짓말이죠. 블러핑하고 안 할게, 때린다, 안 할게 하다가 이제 올려줄게. 이제 사실 미중회담 만나서 잘 푼다고 돌아다니면서 실제로는 펜타닐 관세를 낮춰주고 그 대두도 수입하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냈습니다. 거기에서 AI 버블링 만드는데 에이펙에서 전부 다 뭐 좋은 소식 나오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종목들이 등락하고 있어요. 자, 10월 달까지 이렇게 9월, 10월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12월 마무리됐죠. 10월 마무리됐죠. 여기서 봤을 때는 막 들어간다기보다는 조금 속도 조절할 수 있는, 미국도 분명히 그런 등락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지수는 살짝 쉴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지금 경기 시소, AI 빅뱅 확장, 트럼프 변수에 대해서 매일 말씀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2년만 짚고 한번 흐름만 보겠습니다. 자, 연준의 파월이 이번에도 금리는 당연히 인하했지만 12월 달 금리가 다 확정적이라 봤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매파들이 나와서 파월도 그랬지만 아직은 안개 속이다, 확정적으로 할 건 없어,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살짝 그런가 기대를 줄이면서 등락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에 여전히 우리는 금리를 가장 매크로에 중요하게 봐야 돼요. 물론 지금 단기 달러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 조금 보는 것도 있지만,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아요. 돈을 풀고 있고 QT도 줄이고 있잖아요. 내년 되면 QE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이 못 들까요? 큰일 납니다. 그 내년에 안 좋게 보는 분들은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이 3년간 4년간 왔던 사이클이 크게 부러질 거라 보는 분이 계세요. 물론 지금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자,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인상되려고 그러면 진짜 관세가 문제가 돼서 물가가 완전히 급등해야 되는데, 그렇죠. 물가 급등할 때 금리를 올릴 텐데 지금은 가능성이 낮아요. 파월도 말했지만 관세 인하는 일시적이다. 실제로 그렇고 관세를 살살 좀 낮춰주는 흐름이 있죠. 즉 내년에 빅딜 되면서 동맹 간의 관세도 낮춰주든지, 중국 간의 관세도 지금 47%잖아요. 좀 낮아지면서 트럼프나 베센트가 조절한다 봅니다. 그러면 금리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물가가 급등하는 그런 확률은 아직은 낮죠. 하지만 시나리오처럼 보고 있고, 만 이런 건 있습니다. 금리를 낮춰주는 게 맞죠. 또 돈을 푸니까 유동성에 대해서 그럼 되게 좋게 보는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급하게 더 인하해야 될 상황, 그건 뭐죠? 미국의 경기나 GDP를 따지는 소비와 양극화되어 있지만 고용이 갑자기 부러진다. 작년 8월처럼 무슨 쇼크가 온다. 그러면 금리를 더 급하게 인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금리 인하가 정치에 좋은 게 아니라 경기가 부러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안 좋습니다. 양극단이죠. 근데 지금 소비 통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 통지가 물론 트럼프 관세 양도 보지만 실제로 지금 가문도 많이 해요. 주가가 고만고만합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 보면 중산층이나 그 밑에서는 소비가 좀 안 좋아진다는 보고서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준의 파월은 괜찮다 했지만 AI발 해고가 수년째 요 근래, 특히 MS 같은 거는 오픈 AI도 있지만 실제로 해고를 되게 많이 하면서 인적 비용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가지만 실제로는 AI발 해고 대란이 저는 내년에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저는 파월보다는 조금 더 고용을 걱정하는 편이에요. 근데 두 개 있죠. 갑자기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인상한다. 금리를 경기 불에서 급하게 인하한다. 이럴 확률은 되게 낮습니다.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자, 셧다운에 대한 그 해제 기대. 이거는 뭐냐면 트럼프도 지금 부름이 살짝 보이는데 양당 간의 협상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려는 게 보여요. 추수감사절이 11월 27일입니다. 아마 이게 9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이미 11월 넘어가면 셧다운이 가장 최장 길었던 트럼프의 기록을 깰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그 예산 관리는 끝났기 때문에 뭐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파월이 말한 것처럼 민간 데이터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AI 빅뱅은 어차피 9월 10월 달에 올라갔지만 추론형이다. 이제는 막 저끼리 빅뱅 펀딩하고 다 붙고서 서로 죽고 살고 만들어놨다 그랬는데 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한테 와서 젠슨 왕이 엄청난 빅 이슈를 만들었잖아요. 이벤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면에다 보니까 추론형으로 확산되고 범용력의 디램이 더 되고 가격 보시죠. 급등하는 거. 그런 사이클에서 우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거의 확과도 보면 됩니다. 대신에 2달 내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미국 반도체 우리나라가 살짝 쉴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하이닉스가 보니까 노무라 정권에서 87만 원 부르더라고. 삼성전자 15만 원 막 부르고 그러던데 이것도 뒤에 보겠지만 가기는 가겠지. 근데 지금 너무 막 공격적으로 나올 때 오히려 반대로 좀 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법은 아니라 그러죠. 파월도 법을 아니라 그러고 그 누구죠? 그 젠소랑도 그랬고 우리 최태원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빅테크는 혼조예요. 오히려 저는 그게 양호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하다 말씀드렸는데 펀딩이라든지 회사채 발행 많이 하는 오라클이나 메타들이 급락하는 것들은 오히려 건전한 급락이에요. 뭔가 문제 있으면 물론 메타 같은 케이스는 그런 게 있죠. 그 몇 년 전에 메타버스 때문에 돈을 그렇게 갖다 부었는데 안 됐잖아요. 수익화 안 됐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또 메타에 대한 걱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 같은 신고가 났을 때 봤을 때는 그래 빅테크 하더라도 바로바로 수익이 나네. 그게 확인이 되면 올라가고 좀 불안하면 떨어지는 그런 스마트한 빅테크 혼조가 보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겠죠. 자, 그다음 트럼프가 에이펙 때 막 붐메이크 붐붐붐 하다가 다시 와서 말을 확 바꿀까요? 이번에 봤을 때는 트럼프가 내년 11월까지 보면서 1년간의 계획상 아주 강하게 올해 4월 달이나 이번에 뭐 흔들었던 것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중국이 조금 더 강한 걸 보이시죠? 히트로이드에 급나는 게 보이고 그저께 그러더라고. 어젠가 트럼프가 중국에다가 추가로 관세를 10% 더 인하할 수도 있다. 펜타닐 규제를 더 강하게 해주면 10% 낮춰줬잖아요. 그럼 10%더 없애겠다는 거야. 그럼 47%에서 37%까지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거 보였고 어쨌든 방주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내년 4월 달에 트럼프가 베이징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내년에 저는 미중 간의 빅딜을 보고 있는데 처음엔 그랬대. 트럼프가 야 1월 달 2월 달 갈게. 내 빨리 갈게. 이 시진핑한테 말하니까 시진핑이 이제 만만디잖아요. 아주 그때 추우시니까 그때 오지 마시고 한 4월쯤 어떻게 했냐. 그렇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여전히 급한 게 보이고 중국은 중국 스타일대로 흐름들 만들어 가고 있다. 자, 분명히 사이클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냥 갈 수 없어요.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지지 않더라도 횡보하는 것도 괜찮고 등락되는 지수도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괜찮으면 어디로 돈이 가면서 순환배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될 면이고. 자, 11월 달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했던 S&P 500이 7,000 닿았어요. 6,900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나스닥도 24,000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이격도 좀 있어. 앞에 다 말씀드렸던 AI 특히 버블링 관점에서 실적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 보시면 그냥 고만고만하죠. 물론 좋은 것도 있고 애플도 중국 때문에 더 아이폰 판매 기대도 있지만 약간의 어떤 흐름들이 막 가자는 게 아니라 기대는 있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11월 말에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5천억 불 내년 25년까지 5천억 불 판다고 막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했는데 이번 실적에서 확인을 하자는 거지. 자, 그렇게 하면서 11월 달에 저는 달렸기 때문에 조금 등락되는 지수 정도 보고 있고 분명히 그렇죠. 쏠려 있습니다. 난 차트 다 보여드리겠지만 누가 봐도 가는 것만 가다 보니까 이 반도체를 더 집중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순환매드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수급주가 살짝 늦게 올라오고 있지만 미국 헬스케어가 상방을 뚫고 있고 그다음 금융주는 사실 제가 항상 건전성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변수 트럼프는
변수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좀 급하다 보니까 미중 관계 그 노킹 캠페인이 있죠. 지금 여론도 되게 안 좋은데 이번에 사실 대두 수입하면서 괜찮아졌지만 자 우리나라 신라 건강 얘기 많더라고. 좀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것도 사실 좀 잡아야 되겠죠. 11월 3일인가 5일인가요? 그 대법원 변론도 하나 있습니다. 관세 관련. 그다음에 지금 연준 의장도 인선이 올해 말까지 하면서 내년 4월 5월까지 새로운 연준을 뽑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미국 정리하시고 자 우리나라 구체로 넘어갈게요. 자 에이펙을 이번에 되게 많이 관심 가지셨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에이펙은 2005년도였어요.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니까 부산도 자주 가는데 2005년에 오륙도 있습니다. 유명한 노래 오륙도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에이펙 했을 때 대규모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되게 유명한 와인도 되게 유명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있어요. 에이펙이 물론 아시아 퍼시픽 아태죠. 아시아 태평양 쪽에 이코노믹 코퍼레이션 그래서 어떤 경제 협력을 바라는 그런 무역 기구예요. 쉽게 말하면 자유무역이죠. 근데 자유무역이 없어졌잖아요. 올해 트럼프는 막 보호무역 하자 그러고 올해 중국이 손을 내밀면서 서로 협력하자는 되게 이상한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데 계속 될 겁니다.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기 때문에 되게 아쉬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진 거죠. 근데 이게 이 자유무역의 트럼프 떠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이 에이펙에 그걸 살려서 그 지금 경주 협약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그 선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구군이라는 게 저는 전문 안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 본 적이 없는데 이 구군이라는 게 있어요. 2005년에 이게 되고 난 다음에 물론 2002년 월드컵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2004년, 5년, 6년, 7년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 수십 년간의 정치 역사상 가장 좋았던 화랑장이었고 물론 그땐 구조적으로 좋았어. 지금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에도 좀 그렇게 오지 않을까. 짧게나마 어쨌든 슈퍼사이클 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들 보셨죠?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재밌어서 유튜브에도 게시판 올려드렸는데 이 깐부치킨이 그 광고 효과 대단해. 전 세계 다 나왔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안 그래도 한류 유명한데 깐부치킨이 그때 오징어 게임도 나왔었지만 깐부 한 수천억 원의 광고 효과를 받았대. 어제 보시니까 또 이제 그 시진핑이 좋아했던 황남빵, 경주 황남빵도 지금 엄청나게 홍보가 됐겠죠. 또 우리나라 또 코리아 관련 그 컬처 관련 팩도 되게 많았는데 솔직히 저는 국뽕이 차오르더라고. 야, 엔비디아가 물론 치매 한잔하고 술 한잔 하고 얘기하셨겠지만 1996년에 이근 회장님에 대한 사례도 직접 젠소랑 얘기했죠. 한류 쪽으로 다 이제 무대 꾸몄지 않습니까? 뭐 지금 삼전이랑 엔비디아가 되게 사이 안 좋았다. 자, 엔비디아도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5년 전, 10년 전에 엔비디아 중요했어요. 우리나라 삼전이 지금 딱 5개월 만에 급등을 했지만 하이닉스하고 물론 23년부터 저는 하이닉스 들고 있을 때 괜찮게 봤지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십 배 올랐는 게 단 몇 년간입니다. 23년부터 사실 또 보면 이 AI 버블의 가장 핵심에 서 있는 하드웨어죠. 물론 지금 당장 하드웨어보다는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엔비디아 흐름은 있지만 5조 달러. 야, 5조 달러면 진짜. 근데 분명히 삼전이 문전박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2010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 드렸지만 2010년도는 삼전이 너무 잘 나갈 때라. 어떻게 보면 안 좋았던 그 폰이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애플과 함께 글로벌을 양대로 휘잡았던 그런 삼전이잖아요. 그 삼전이 너무 잘 나가는데 그때 엔비디아는 눈 안 차겠지 당연히. 눈이 이때거든요. 이때 슈퍼사이클. 그 2016, 17년은 서브 슈퍼사이클. 그 너무 삼전이 좋을 때니까 뭐 눈에 차겠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번에 둘이 관계 복원이 되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물론 공짜로 주진 않죠. 26만 개라는 게 이제 글로벌 3강이다. 뭐 되게 좋게 얘기하던데 물론 맞습니다. 그 나눠서 지금 현대차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삼전, 네이버가 있죠. 네이버도 있고 현대차 좀 특별하게 보는데 이런 부분이 AI 확정기에 엔비디아가 그다음 오픈 AI가 하워드웨어 쪽으로 공동체 만들듯이 우리나라 아주 크게 보면서 묶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물론 좋아요. 내년에 더 할 거라 보지만 11월 달에는 뭐 약간 그렇게 보는 거고 팔 건 없죠. 대신 하이닉스가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계속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지금 국뽕이 차로 이벤트 많다 보니까 당연히 좋죠. 기분 좋은데 항상 주식이나 돈의 흐름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약간 T적인 마인드로 보다 보니까 11월 달에는 좋지만 약간 캄다운해서 보자는 얘기 드리고 자, 너무나 그래요. 하이닉스를 지금
내년에 TSMC 어닝을 돌파할 거야. 내후년에는 그거를 비트해서 더 올라갈 거야. 160조. 그때 얘기드렸지만 내년에 우리나라 그 GDP죠. 그 전체 또 코스피의 수익에 시총도 30% 넘었지만 삼전 한익이 150조를 번다. 뭐 180조를 번다 이러고 있는데 27년입니다. 내년 내후년은 하니스만 혼자 160조 벌 수 있다. 왜? 범용 때문에. 범용 디램, 범용 낸드. 얘기했던 출원형 넘어가고 앞으로 대중 유입되고 하반기 되면 이제 성인용 챗GPT 나온다 그랬잖아요. 저끼리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대중들이 실감할 수 있는 AI가 확확 나오기 때문에 온갖 거 다 쓰인다는 거지. 물론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데 27년 가기 전까지 저는 내년에 한번 그런 흐름상 좀 보는 거고요. 근데 너무 또 막 부르고 있죠. 예, 제가 볼 때 이렇게 막 정권사 부를 때는 오히려 반대로 조금 조심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좋게 보는 현대차가 또 막 묵직하게 슈팅을 합니다. 예, 현대차는 제가 8월 말이었습니다. 9월 초에 은퇴한 주식 얘기를 하고 현대차 EUV를 얘기 드렸는데 어쨌든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보통 2021년에 애플카와 함께 스마트카를 한다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 정점이었어요. 2021년도는 초에 오히려 그때는 돈이 급하게 몰려서 약간 정점 칠 때고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돈이 나오고 사이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가 내면서 들어갈 거라 저는 봅니다. 근데 물론 묵직하게 봐야 되는데 현대차 유비 같은 게 너무 파바박 끓이잖아. 지금은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금도 그랬어요. 현대차도 그랬어요. 딱 하고 바로 또 확 빠지고 확 오르고 그러잖아요. 매일 보시는 분들은 물론 타이밍을 잡으시겠지만 어떤 포트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급이 급한 것들은 시장의 특징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묵직하게 상방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급하게 뭐 할 거 없이 제가 중기 배당주처럼 현대차 유비는 분명히 상방으로 갈 것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 섹터든 지수든 도움 주겠네. 그런 면을 챙기시면 됩니다. 뭐 중기차 현대차 유비 갖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중기 배당주를 키우시면 돼요. 자, 근데 9월 10월 달에 전력주 좋았죠. AI가 너무나 좋으니까 쏠리니까 주변 주가에 파급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2차 전지는 제가 실적이라든지 전기차 흐름이라든지 그 리튬 가격까지 보면서 조금 이제 트레이딩 봐야지만 중고수 이상 하시라 말씀드려 조심하라 말씀드렸고 물량 부담. 대신 우리는 로봇에서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매매하면서 또 레인보우 로봇이 슈팅을 잘하고 있습니다. 뭐 그 사이 많이 했죠. 더블도 먹고 했지만 레인보우 같은 것들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자, 같이 한번 보면서 삼전, 현대차, 그 다음에 이 하이니스 같은 거는 묵직하게 보세요. 사타 팔았다는 우리 빅스윙은 아닙니다. 잘 키우시면 돼요. 좋은 포트.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요겁니다. 자, 지금 깐부 전수랑 넘어와서 시진핑의 국빈 방문을 11년만 했습니다. 예, 제가 2014년, 15년에 그때 그 중국에 투자했던 드라마 얘기도 드렸는데 그때 한 4천만 원 날렸을 거예요. 갑자기 사드가 터졌어요. 갑자기 사드 터지면서 한알령은 이 한알령 뒤에 얘기 드릴 때 한알령 공식적으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하여튼 홍치라고 하는 되게 진짜 자기들이 만들었던 국영 중국판 롤스로이스죠. 차 되게 멋있더라고. 나전 7기나 이제 비자바둑 그 나무 바둑판까지 선물을 하시면서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제가 봐도 시진핑이 얼굴이 원래 굳어 있거든. 항상 인상을 쓰고 있는 인상인데 중간중간 봐도 되게 잘 웃어요. 분위기 개선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 봅니다. 자, 에이펙에서 아까 말했던 무역, 자유무역을 축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 지나고 나서 경주선을 하셨는데 내용은 그렇죠.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자. 자,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디지털 혁신과 협력을 강화하자. 당연한 거고요. 지금 전 세계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AI 시대 되면서 인구가 계속 고령화, 저출산은 문제죠. 뭐 그런 걸 같이 하자는 얘기. 그다음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 설립. 우리나라 주도하는 겁니다. 그다음 중요한 거는 이 문화 창조 산업을 처음으로 명문화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K컬처 한류가 난리인데 신성장 동력으로 첫 명문화한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여기서 저는 관심이 주식으로서도 수급이 온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자, 한중 정상회담은 뉴스다 내용이 다 많기 때문에 다들 같이 보고 계실 텐데 자, 미중 갈등 관계 속에서 중국이 자꾸 손을 내민다 했잖아요. 1대1로도 뭐든 간에 우리는 둘 다 이제 사이에서 잘 먹어야 되겠지만 둘 다 필요하다니까요. 미국, 중국은 우리나라 둘 다 필요해요. 옛날처럼 우리는 줄타기보다 약간 강하게 뻗대야 됩니다. 솔직히 그런 면이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한중 관계 복원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죠. 뭐 한알령이 아까 임했다 보는데 전략적으로 협의를 하자. 자, 4대 협력에 대한 내용은
전력으로 전략적입니다. 전략적으로 소통하자. 미국 눈치를 봐야 되니까 당연히 상호 이익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 감정 제고 인문 교류 확대 이게 저는 문화적인 컬처적인 생활을 봅니다. 암만 중국이 자기 거를 키워도 우리나라 못 따라와요. 컬처적인 부분에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다음 다자 협력. 자,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걸 약간 급하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 계시던데 원화와 위안화를 수합하기로 했습니다. 자, 미국은 그렇게 해달래도 안 해주는데 중국은 알아서 해주는 거야. 사실 며칠 전에 나왔던 얘기죠. 규모는 4천억 위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0조 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도 안 좋았을 때 특히 2020년 같은 경우나 옛날 안 좋았을 때는 한 번씩 했던 경우가 있고 그 정도 규모만 다시 한번 복원시킨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금융적으로 특히 무역 암만 그래도 뭐 중국의 무역 비중 20%좀 되잖아요. 무역도 안정될 수 있고 기업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근데 원래 우리나라 환율 뭐죠? 그 엔화와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를 많이 동조화됩니다. 따라가는 거 아시잖아요. 뭐 달러 강세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엔화와 중국 위안화 동조가 많이 되는데 더 환율이 동조되겠지.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죠? 미국 중국 간 관계에서 중국이 좀 우위라는 것들을 돈은 안다니까요. 오로지 위안화 강세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위안화의 약간 상대 강세와 함께 우리나라도 이제는 1430원대에서 얘기 들었던 거의 꼭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거는 뭐냐? 자, 문화 교류 확대입니다. 이게 저는 한한령 해제. 뭐 그 사람도 그런 말 쓰지 않아요. 그렇게 공식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게 만만된 거지. 자, 박진영 JYP죠. JYP도 저 근래 주가 좋은데 위원장이 건의해서 바로 이제 시진핑이 왕위를 불른 다음에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막 퍼졌어요 어제.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너무 이게 오버되면 안 되니까 그냥 일상적인 대화 훈담이었다. 뭐 이런 얘기로 또 한번 살짝 눌러주긴 하던데 있긴 있었습니다. 박지영도 이번에 큰 역할을 했다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국영방송은 KBS, 중국에서는 CMG라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인데 여기에서 미디어 교류 협력 강화 MOU를 맺었어요. 10년 만입니다. 사디어 10년 만이에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국 국영방송에서는 컨텐츠를 한 개도 못 틀었어요.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계기가 아주 큰 의미라 보고 있고요. 자, K 컨텐츠의 중국 시장 재진입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자, 뮤직뱅크 월드 투어 같은 거 다 중국만 안 하고 있거든. 근데 물론 우리나라 한류가 없어도 되긴 하지만 중국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걸 한다는 거는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한한령 해제 의미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실 거예요. 사드 이슈 10년 만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무비자 입국을 풀어주면서 물론 이제 부동산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옛날처럼 중국인들이 돈을 팍팍 쓰진 않아. 가성비를 아름아름 찾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엔터는 제가 금요일날 방송 드리다가 말씀 좀 빠져먹고 못 드렸는데 엔터 대장을 찾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하이브 그 다음에 JYP 되게 강하죠. 그 다음 YG도 있고 뒤에 SM도 있는데 강강약약 측면에서 제가 포트 비중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 했어. 여기까지만 얘기 드려도 우리는 딱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물론 좀 확장된다 봅니다. 이거 지금 뭐 앞에 가더라 같이 간다 보는데 그런 면에서 포트 조절 걱정을 하는 거지 아니 고민을 하는 거지 엔터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한번 기회가 돌아올 거라 봅니다. 중국이다 모멘텀이죠. 자, 지금 미국의 아주 젊은 그 백악관 대변인 아시죠? 그분 백인분이 레빗이 화장품을 SNS 올렸다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우리나라 올리브영 갔겠죠. 중국 경주에서 거기에 이제 우리 APR 같은 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적도 기다리면서 한번 그럼 나올 수 있다 신고가 기대하고 있죠. 자, 그다음 기관들이 많이 팔아서 기관들 단기 매매하니까 K푸드의 대명사였던 삼양식품, 그다음 K뷰티의 대명사였던 파마리서치 이거 우리 수익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팔고 나서 떨어졌죠. 타이밍이 좋았는데 떨어진 이후 사설 이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물론 참고로 보시겠지만 우리 갖고 있는 엔터 대장 그 다음에 화장품 APR 같은 기준으로 한번 중국의 한한령 해제와 함께 한번 모멘텀과 수급 흐름을 보자는 거죠. 저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외에 딴 거 생길 수 있지 않겠냐? 중국 관련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럼 제가 보는 빅스윙 차원에서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10월 달에 슈퍼 사이클 반도체와 슈퍼이클 에이펙의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뭐 국뽕도 느꼈고 뭐 쏠림에 대한 수급도 있었지만 우리는 사이클 차원에서 11월 달에 이 빅스윙을 잘 준비를 하고 있죠. 자, 11월 달에는 지수가 볼 때는 4천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제가 보는 게 빅머니, 대형주, 대장주만 중성주 안 합니다. 제가 시총 5천억 내외 되는 거는 뭐 원기옥이나 돈이 들어올 때 하는 게 뭐 빅 단타로 하는 게 있지만 빅스윙 하는 게 있지만 계속 큰 거로 보셔야 돼. 소형주 사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절대 하지 마시고. 자, 보니까 예탁금도 85조에서 여전히 올라가 있습니다. 서서히 저는 올라가고 대중 유입되는 늦게 들어오는 4,000포인트 들어오는 대중 유입기를 보고 있어요. 자, 4,000 코스피 모듈의 마디 잘 보시고 이제 저는 900 코스닥이지만 1000스닥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주도 장세 과거 비교하는 거와 뒤에 신한 보고서와 함께 섹터 테마는 두 번째 파트 찍도록 하겠습니다.